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이요. 11월 19일 새벽 2시 9분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막 이제 부산에 도착했어요. 이제 KTX 막차를 타고 부산 도착해서 이제 어떤 걸 제가 좀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아무래도 1차 면접 가이던스가 이제 서류 합격자 발표와 함께 났기 때문에 제가 또 가장 빠르게 혹은 뭐 빠르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제 위치에서 이제 또 영상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그 고민을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또 영상 촬영합니다. 지금 이 자세는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대한항공 이번 1차 영상 면접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하는 그 프레임 안의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일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다소 조금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정확하게 아마 전달될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이 좀 골 때립니다.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들의 정말 그 정면 승부, 여러분들의 그 본판 그대로, 여러분들의 목소리 그 그대로 정말 자연스러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겠다라고 대놓고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한 것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취업 준비생들의 과도한 지출 비용을 막기 위한 좋은 의도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영상으로 너무 조작되고 과장되고 보정되었을 땐 실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괜찮다 생각해서 뽑았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딴판의 세상 정말 다른 뭐 누구야 너 이렇게 하는 인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면 승부로 정말 그 괜찮은 사람들 조금은 뭐 자연스럽더라도 정말 괜찮은 대한항공에 어울리는 그 이미지를 갖춘 그 사람들을 뽑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우선 서류 합격을 했습니다. 그 어떤 항공사와는 또 다르게요. 제 예상에는 약 한 80% 정도가 서류 합격을 한 것 같은데 더러더러 이제 탈락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속상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보며 내년 상반기를 준비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 한 12,3천여 명이 지원을 했고요. 서류 합격이 뭐 한 10,000명 가까이 됐어요. 9,000명, 10,000명.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한항공의 여러분들의 이 영상 평가를 봐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뭐 몇천 명 될까요? 몇백 명 될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그 답이 보입니다. 면접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내가 그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할지 그 감이 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혜롭고 뭐 현명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저 또한 맨날 면접관의 입장이 되어서 저 또한 사람을 뽑는 입장이 되어서 저 또한 학생을 이렇게 여러 번 만나보면서 뭐 영상을 검토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저 또한 또 무엇보다 영상 촬영을 정말 또 많이 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터득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너무 골머리 썩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1차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쇼호스트를 지원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1차에서는 영상 평가로 막 서류처럼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1차 영상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익숙한 분들일 텐데요. 저 또한 쇼호스트로 면접을 받고 합격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상 촬영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는 그만큼 저는 영상을 많이 보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정확한 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엄청난 퀄리티의 막 엄청난 내용의 획기적인 그런 답변이 이 영상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의 퀄리티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답변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전달하는 여러분들의 이미지와 보이스와 전달력. 결국에는 딜리버리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배달의 민족에서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배달이 2시간이 지연돼서 막 도착했을 때, 배고팠을 때, 이미 오버되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쵸? 그런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맹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여러분들의 껍데기 또한 이 외모뿐만 아니라요. 전달하는 이 목소리와 전체적인 이미지 조화. 이 영상을 딱 틀자마자 3초 안에 영상을 넘길지 말지 끌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딱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때 이미 거의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겼어, 너무 괜찮아, 더 봅니다.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예쁘고 잘생겼는데 안녕하십니까 하는 순간 바로 스킵이에요. 스킵 킵 아니고요, 스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 보이스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제 학생들에게 뭐 어떤 답변의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이제 해당 답변을 녹음해서 좀 보이스, 딜리버리에 신경 써서 막 정말 제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서 카피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지도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영상에서는 영상 촬영을 많이 해본 분들은요,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 카메라 속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미소와 여유로움이 보여질 수 있는데 영상 촬영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은요, 오만때만 신경이 곤두서면서 정말 잡스러운 습관들이 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은 12주 동안 계속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미친 듯이 섬세하게 꼼꼼하게 주게 되는데 그걸 뭐 12주 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영상 촬영에 있어서 이제 꼼꼼한 피드백으로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알려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이 대한항공의 가이던스에 기반해서요, 적극적으로 준수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요.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티 안 나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내용 구성을 보면요, 3분 이내고요. 아래 순서에 따라 내용을 참고하여 영상 촬영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기본적인 구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요,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요, 너무 멀어서도 안 돼요.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워봐 드릴게요. 아이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빨간 색깔 띠가 나오죠. 거기에 살짝 머리가 걸쳐도 되고요, 살짝 더 뒤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가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요. 여자분들도 앉아서 면접 본다 생각하시고 남자분들은 차렷 자세로 혹은 이렇게 편안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 이제 앉아서 면접을 보더라도 뭔가 비율 자체가 좀 좋아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뭔가 키가 165 이상이 될 것 같은 느낌? 여자분들로 친다면 남자 키가 뭔가 180 정도 넘을 것 같은 느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키가 180 넘어서 엄청 크게 보이는 편은 아니지만 비율이 안 좋은 편인가 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 각을 정확하게 잡으시고요. 허리 세우시고 턱은 살짝 잡아당기시고 이 구도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첫인사 시작하면요, 안녕하십니까 지원번호 8746 테디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자기소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답변 질문 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예 제안을 줬어요. 이제 땡땡땡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나서 네, 저는 이러한 것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쭉 이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선택한 면접 질문 땡땡땡에 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요, 이제 대한항공에서는 스크립트를 봐도 된다, 컨닝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저는요, 그래도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어차피 2차, 3차 면접을 볼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봐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 봐도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면접 답변 이 컨텐츠가 그렇게 엄청나게 막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부분이긴 하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목소리 딜리버리 그리고 어떤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는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걸 보는 사람과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내 생각을 편안하게 틀리더라도 뭐 웃으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 누가 더 괜찮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성실하게 일을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봤을 때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시간이 3분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기소개 1분 그리고 두 번째 답변 1분에서 뭐 2분 내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좀 깔끔하게 시간적인 어떤 가이던스를 드린다면 저는 1분 30초는 넘기자, 50%는 넘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분 정도가 되면 뭐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2분 30초는 굳이 넘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이 영상을 더 볼까 말까, 합격할까 말까 이 둘 중 하나는요, 반드시 5초 안에 결정됩니다. 정말로 매력적인 보이스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정말 딱 1, 2, 3,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영상과 그 사람의 목소리와 내용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났을 때 느낌을 또 생각하겠죠. 괜찮나? 어? 별론가? 그리고 여러분이 지원한 이력서 또한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만 보고 땡 하고 영상만 딱 보고 합격을 시키기보다는요. 애매할 때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이력서를 함께 보면서 체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1차에서는 이미지를 보겠다라는 거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 영상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보기도 할 거고요. 또 일정 분량은 함께 보기도 할 겁니다. 실제로 이제 모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큰 화면 이렇게 틀어두고요. 여러 직원들이 함께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평가를 하고 뽑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차분한 건 좋아요. 하지만 너무 미소가 없이 정말 인정미가 없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조금 아쉽고요. 온화하고 밝은 미소. 하지만 너무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했나요? 죄송합니다. 와, 근데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지금 눈도 막 따가운데 영상을 또 촬영하니까 뭔가 텐션이 올라와요. 이상하다. 신기하다. 복장 보면요. 본인 확인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한 복장으로 촬영해라. 그런데 이제 타 항공사와는 다르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딱 정말 규정을 뒀어요. 뭐 어떤 느낌이 보이죠? 객실 승무원 유니폼 또는 이와 유사한 복장 착용 금지. 사실 이런 부분이 어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면접 복장 입어라. 이 복장으로 뭐 어떻게 예뻐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티를 낼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뭐 면접 블라우스가 가장 저는 깔끔하고 예쁠 것 같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장인데 셔츠만 입는 것보다는 타이와 자켓까지 다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검정 색깔, 그냥 찐 검정 색깔 정장은 좋지 않다고 했죠. 이런 면접 자리에서는. 물론 뭐 입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또 고려하는 어떤 꼰대 라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비나 또는 조금 뭐 다크 네이비, 밝은 네이비, 뭐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간다면 찐 그레이 정도까지는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밝은 그레이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냥 클래식 is forever. 정말 뭐 클래식은 영원하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도 욕을 듣진 않아요. 그리고 눈동자 메뚜기처럼 되는 그런 과한 서클 렌즈, 눈동자 메두사 되는 그런 과한 컬러 렌즈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촬영 방법은요. 밝고 조용한 실내에서 촬영해라 라고 하는데요. 이제 단색 배경으로 실내에서 촬영, 단색이라는 것을 또 모르는 분들이 있던데 한 가지 색깔로 쫙 되어 있는 것이 단색입니다. 뭐 빨주노초 파란보, 뭐 검파, 검초 이런 식으로 막 색깔이 여러 개 되고 뭐 복잡해 보이는 거 말고요. 딱 인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배경에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단색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집에서 찍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벽지가 화려할 수도 있고요. 꽃무늬, 뭐 용무늬는 없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깔끔한 배경을 갖춘 공간에서 촬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스튜디오에 촬영하는 거 저는 비추천인 게 물론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 촬영 제대로 안 해보셨죠? 저 같은 경우에 영상 촬영 수천 번 해봤고요. 뭐 저희 학생들 수백 번, 뭐 1000번 이상 하기 때문에 그래도 두세 시간 안에 컷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장담컨대요. 이거 처음 하시는 분요. 뭐 글을 읽고 틀려도 괜찮아. 나는 뭐 대충 해.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정말 잘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뻥 안 치고 두세 시간으로 절대 안 될 거예요. 하루 만에 하려고 하면 망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다음 날까지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하게 숙제하고 암기하고 밥 먹으면서 샤워하면서 춤추면서도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면접장에 아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촬영이 임하셔야지 될까 말까 하다라는 것을 조금 정말 진정성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 말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천재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원자 기타 정보 및 신분 노출 가능한 배경 요소 배제. 자, 뭐 이것도 특정한 곳에서 뭐 회사 앞에서 찍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 같고요. 건축물 내 기본 실내 조명, 백열등, 형광등, LED 등만 사용해야 하며 별도 특수 조명 및 반사판 등 촬영 보조 장비 사용 불가. 근데 이거는 사실상 지금 사실 제가 조명을 정말 약하게 켰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새벽
지금 2시 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색이 완전히 갔어. 살짝 진짜 살짝 조명을 조절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작은 조명으로 켰는데 티가 어차피 안 납니다. 이렇게 막 확대해서 볼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티가 안 날 정도의 조명은 괜찮은데 누가 봐도 여기가 확 밝혀지고 위에서 막 내려쬐는 스포트라이트 그런 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편집 기능에 들어가면요. 노출 같은 것으로 좀 밝기를 조절을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화질이 살짝 깨지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조절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뭐 웬만큼 잘 나왔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혹시나 그렇게 트라이 하실 분들은 유튜브에 직접 영상을 올려서 1080 정말 정확한 그 화질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업로드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왕이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티가 나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다면 뭐 고민은 해볼 수 있겠죠. 그게 컴플렉스거나 문제가 된다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서울에 있는 로이쌤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항공의 글로벌 고객 만족도를 책임질 지원자 김대한입니다. 저는 다년간의 해외 경험을 통해 국제적인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일반 스터디룸, 이제 굉장히 넓은 공간 혹은 울림이 심한 공간에서는 반드시 어떤 사운드가 약하게 전달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사운드 딜리버리 전달력이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영하는 학원 스터디룸에서 찍으면 좀 울려요. 왜냐하면 저는 마이크를 잘 안 쓰거든요. 지금도 마이크를 쓰고 있지 않고 제가 카메라 DSLR로 촬영하지 않는 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저는 또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이제 소음을 흡수하는 이제 소재예요. 그 벽이 다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음을 하기 때문에 이 소리가 튕겨나가지 않고 소리가 바로 이제 카메라로 꽂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하게 말해도 발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스튜디오도 너무 넓은 공간이다. 근데 마이크 쓰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전문 장비로 한다면 마이크 착용하고 보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편집 어떤 작업도 정교해져야 되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뭐 부산 서면 인터뷰 박스예요. 여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고 제가 대표로 이제 책임지고 있는 곳인데 굳이 이런 공간이 뭐 서울에도 있어요. 이미 예약이 거의 마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런 공간이 아니더라도 조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이제 뭐 한 1,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바깥의 소음이 안으로 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또 창이 있어서 막 이 볕이 들어오면 밖에 소음이 들어오면 굉장히 막 긴장되고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을 찾아봐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고 영상 촬영해서 하길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폰 12 미니로 현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로는 3땡 폰보다는 이제 애땡폰이 조금 더 이제 동영상 촬영하기에는 좋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전면 카메라로 하고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는 거 무관하거든요, 여러분들. 좌우 반전 필요하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본인이 봤을 때 더 자연스러운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우 반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뭐 프로그램이나 어플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엄청난 편집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또 사람이 보는 시야니까요.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죠. 촬영 장비는 휴대폰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딱 박아두었고요. 또 휴대폰 자체 내장 기본 동영상 그냥 기카로 해라. 기카. 지금 이게 기카입니다. 근데 꽤 괜찮죠.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안 했어요. 지금 굉장히 초췌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지금 위에 백열등 조명이 쫙 내려지고 있고 살짝 앞에 이제 조명을 살짝 서포팅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제가 봤을 땐 보정을 이제 하는 상황이라면 메이크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영상에 조금 더 그런 웹캠이나 이런 걸 쓰면 좀 피곤해 보여도 진짜 뽀샤시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기카로 아예 촬영해라고 이제 딱 박아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개인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것을 신경 쓸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 메이크업이 참 예약이 전쟁이고 비용도 전쟁이던데 뭐 개인적으로 참 좀 그렇습니다. 그쵸? 안타까워요. 물론 뭐 제 수업을 이렇게 신청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래 필터링, 보정, 자막 삽입 등의 작업 불가라고 했기 때문에 뭐 굳이 하지 않는, 트라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데 막 이 영상을 딱 틀어서 보정했는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막 해상도 이런 것을 막 따지고 들고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영상 보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만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내가 정말 또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 트라이 했는데 막 이것 때문에 탈락할까 말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발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든 게 걱정이지만 수천 명을 보는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작은 점에도 불과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꼭, 꼭! 그리고 이제 휴대폰 동영상 화질을 HD로 설정해라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는 Full HD 이제 30프레임 그리고 iOS는 이제 애플이겠죠. HD 30프레임 요걸로 선택해라고 하고요. 아이폰 기준으로는 이제 설정 들어가서 카메라 들어가면 이제 1080이 HD예요. 30fp인가 어떤 글자가 적혀져 있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면요. 조금 끊겨요. 조금 느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이스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 써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이건 60프레임이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죠. 이런 행동들이. 근데 30프레임은 조금 끊길 거예요. 뭐 이 정도 끊기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표현은 어렵네요. 제가 웨이브를 못 해가지고. 자, 휴대폰은 고정된 상태에서 가로로 촬영이라고 했고요. 지금 이제 제가 가로로 촬영한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우리 여학생의 예시도 한번 찍었거든요. 보세요. 네, 딱 이 정도가 굉장히 좋은 예시고 어피와 지금 복장을 갖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는 이제 눈높이인데요. 여러분 영상 촬영할 때 화면을 봐야 되냐 카메라를 봐야 되냐라는 고민이 많을 텐데 되도록 저는 카메라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카메라가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그 면접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항공의 엑설런스 인플라이트의 가치를 매 순간 실현해내겠습니다. 지원자 테디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카메라가 이 면접관이라 생각하고 사랑에 빠지세요. 그리고 틀릴 때마다 편안하게 웃으세요. 이렇게 했었을 때 하는 거 인간미. 여러분들 기계 뽑는 거 아니고 발표하는 거 뽑는 거 아니고 웅변 아니고 막 이런 대회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잘하는데 틀리는 거 자연스러워요. 그런 위기를 자연스럽게 대처하시면 기회가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이건 비단 영상 면접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면접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상반신 나오도록 구도 설정. 이제 촬영 시 본인 음성이 실시간으로 녹음되어야 한다. 그래서 따로 녹음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자, 뭐 쭉 가고요. 끊김없이 촬영하는 원테이크 방식으로 촬영해라. 아, 그리고 제가 빠뜨렸는데 반드시 의자에 앉아서 정면 상반신이 나오도록 구도 설정해라 했어요. 정면 상반신. 이거 아니에요, 그쵸? 정면 상반신. 뭐 이것도 정면 상반신인데 제일 안 좋은 게 잘리는 게 제일 안 좋아요. 또 얼굴 작아 보이려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얼굴 작아 보이려고 막 이러지 마세요.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완벽하게라고 했죠. 수식어 부사 넣었어요. 완벽하게지만 암기하는 게 좋아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 여기 보수적인 기업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입사원이 그렇게 승무원 되고 싶다는 애가 이것도 안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확실한 건.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암기하는 거 추천드려요. 아니, 그렇게 하세요. 틀려도 괜찮은데 그거 보고 읽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쪽팔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파일 형식은 뭐 이렇게 올려라. 제발 시킨 대로 하세요. 제발 시킨 대로.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여러분들 생각을 빼고 시킨 대로 되도록 이제 mp4나 mov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드라이브나 메일로 보내서 다운 받으시고요. 그 다운 받은 것을 해당 이제 사이트에 업로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너무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기간을 일주일밖에 안 줬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뭐랄까 지금 전 현직 승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대한항공이 이렇게 짧게 저는 한 2주 정도를 예상했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안 준 걸 보았을 땐 뭐랄까 굉장히 준비된 지원자를 원한다라는 느낌? 일단 대한항공이니까 큰 기업이니까 관대하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하고요. 1차에서 우르르르 다 떨어뜨릴 겁니다. 우르르르 정말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좀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이 영상을 좀 촬영해서 업로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지 자체가 정말 뭐 조금 아쉬워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탈락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요. 이목구비의 예쁨, 핸섬의 정도가 아니라요.
얼마나 편안한 사람인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헤어스타일. 자, 뭐 헤어스타일 뭐 여자분들 되도록 그냥 번하세요. 깔끔하게. 포니테일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번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뭐 단발 혹은 풀어서 하는 게 자신 있다. 이게 정말 더 예쁘다. 정말 더 예쁘다. 정말 더 잘생겼다라고 하면 둘 다 해서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결정할 때는 제가 결정을 해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해드리기 어려울 수 있죠. 그렇다면 부모님께, 선생님께 혹은 주변 승무원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컨펌을 받는 것 추천드립니다. 일단 영상 촬영이 제가 정말 뭐 다양한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대한항공에서는 깔끔하게 이런 정면 돌파법을 제공을 할 거라고 상상은 하고 어떤 선택 제한이 있었지만 이렇게 좀 빡세게 진행을 할진 몰랐고요. 기간도 너무 짧아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뷰 박스는 이제 뭐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화수목 혹은 뭐 월화수 정도까지는 밤 12시 혹은 새벽 1시까지 열어둘 생각입니다. 제가 PD님께 부탁해서 좀 이 늦은 시간에도 학생들이 좀 예약하고 촬영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터뷰 박스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일반 스터디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다른 초이스들을 훨씬 더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홍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냥 뭐 편해요. 바로 영상 촬영하고 사운드 신경 안 써대고 뭐 필요한 어떤 조명이 있으면 살짝만 쓰고 하면 되고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구도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요. 물론 이거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신경 쓸 수 있겠지만 있어도 상관은 없고요. 자연스럽잖아요. 아니면 그냥 반듯한 그냥 벽을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일부러 약간 기울여서 하는 겁니다. 일부러 노트북도 있고 자리가 조금 이렇게 공간이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책상 이런 느낌. 이렇게 문도 이제 방음문으로 되어 있어서 웬만큼 큰 소리 치지 않는 이상은 막 옆에 밖에 신경 쓸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에 칠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컨닝하고 싶은 부분들은 쓰셔도 좋다라는 건 나쁘지 않다. 에이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친 김에 면접 질문 풀까지 그냥 갈게요. 갑시다. 저는 사실 이제 여기 있는 질문들은 뭐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는 이미 수업에서 너무 많이 다뤘던 내용이라서요. 어렵지 않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뭐 제가 갖고 있는 답변의 어떤 방향성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더 확장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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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첫 번째 신규 취향이에요. 일단 헝가리 부다페스트 어떻게 여러분들 그 직항편으로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고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요. 취향했으면 하는 그 도시의 1위를 차지했던 곳이 부다페스트입니다. 이 부다페스트가 어떻게 새로운 신규 취향지로 또 되었는지 여러 가지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신규 취향 노선에 대한 추천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없는 추천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하자라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항상 리저너블하고 어포러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야경을 품어서 굉장히 예뻐서 좋아서 관광 명소로 최고라서 뭐 짱이라서 짱? 뭐 가자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요. 당시에 부다페스트를 가는 우리나라 항공사의 직항 노선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항사를 통해서만 갈 수 있고요. 대부분 경유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요. 더 많은 시간이 들어서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헝가리의 부다페스트가 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지. 그 강 위에서 국회의사당인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여기. 저도 가본 적 없어요. 그리고 또 패키지 여행으로 정말 많이 가고 있었고요. 당시에 어떤 여행 수요가 이제 서유럽의 뭐 파리, 로마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게 약간 동유럽으로 넘어오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투표까지 진행했는데 헝가리 부다페스트 빵 하니까 이게 실제 취향지가 되었던 거죠. 이 취향지는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봤던 곳입니다. 정말로 이거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스튜디오 텍이 제가 일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취향지 답변을 저희는 만들었거든요. 3주차 수업 때. 그때 저는 부다페스트를 이러한 이유로 추천을 했고요. 당시에는 사실 이 투표를 진행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빵 하고 정말 취향을 하더라고요.
이런 취향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업에서 예시를 많이 드리거든요. 또 몇 개 뭐 더 드려본다면 이거는 뭐 수업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그냥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당시에 제가 아주 예전에 보라카이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완전 폐쇄되었던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신혼여행지로서 최고고 휴양지로서 최고인데 이제 이게 닫혔으니까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근처에 막 찾다 보니 팔라완이라는 또 다른 섬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와 같은 그런 천혜 자연 경관과 휴양 시설을 갖춘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국내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직항편도 없으니 어떻게 막 필리핀에서 환승해가지고 막 정말 경유해서 어렵게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노선을 추천을 했었어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여행지의 트렌드에 대한 갈망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용해서 답변을 했는데 실제 이스타항공이 빵 하고 취향을 했었죠. 정말로 이거 이스타항공에 최종 합격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답변을 써먹었어요. 마지막 할 말에 제가 이런 취향지를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사장님이 면접의 답변을 좀 잘 안 듣고 관심도 없는 분이셨어. 근데 딱 보더만 너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분석해서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저희가 뉴스 기사 보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이거 우리 다음 달에 취향하는데 다다음 달에 취향하는데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언론 안 나갔는데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최종 합격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답변이 중요한데 사실 이 영상 안에서 또 너무 힘을 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왜 중요한 건 노선을 취향한다라는 것은 항공사로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고객의 니즈와 수요가 있어야 할 수 있고요. 주변의 시장 경쟁자들도 둘러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해서 답변 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전체 공개 영상이니까. 기내식 메뉴도 정말 뭐 단골이죠. 정말 단골이고 이제 여기서 보면 대한항공은 머큐리상을 수상한 비빔밥으로부터 최근 새롭게 선보인 묵밥, 제육쌈밥까지 꾸준히 신규 기내식 메뉴를 선보여 왔습니다. 본인이 기내 메뉴 개발 담당자라고 가정하시고요. 새로운 기내식 메뉴를 제안해 주세요. 우선 해당 이제 답변 또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늘 이제 고민하고 만드는 질문이고 어렵지 않게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대한항공이 뭐 머큐리상 받은 그 비빔밥 너무 자랑스럽고 좋지만요. 저는 이제 묵밥 이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 묵밥이라는 게 이제 하늘 위에서 소화도 잘 되고요. 도토리라는 게 건강한 웰빙 식재료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고 요즘에 트렌드 중 하나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 같은 거 보시면 healthy pleasure라고 죄송나요? 헬시 플레저라고 해가지고 이제 건강을 즐겁게 이렇게 좀 책임지는 이끄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 딱 적용시킨 사례가 이거라고 제가 지난번 대한항공 기업 분석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이 기내식 메뉴를 개발한 대한항공이 역시나 정말 글로벌 고객 만족도 1위, 18년 연속 1위답게 좀 트렌드를 잘 읽는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빠르게 적용하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내라는 특수한 환경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이걸 먹는 다양한 연령대 또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 그래서 특정 고객이 또 먹지 못하면 안 되고요. 대한항공을 대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럴 수 있는 기내식이면 더욱더 좋겠죠. 지금 뭐 전 세계 한류가 정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막 맛만 생각하지 마세요. 갈비탕 제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뜨거워요. 화상 입어요. 제공이 편해야 돼요, 여러분들. 편하다기보다는 안전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제공을 하는데 용이해야 된다. 그래서 막 흔들리는 기내, 터뷸런스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기내 엔터테인먼트예요. 자, 고객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여행을 하기 전 최대 14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내게 됩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고객들이 보다 더 즐거운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기내 영화, 음악을 제외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설명해 주세요. 너무나도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항공이 실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특정 분야의 경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다면 가장 또 좋은 답변의 초이스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그 답변이 잘 들리진 않겠지만 실제 면접장 갔을 때 이 질문들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변을 하실 때 또 중요한 것이 또 트렌드를 활용해서 적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그것을 기내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거 너무나도 좋겠죠.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요즘에는 헬시 플레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슬립 포코노미, 수면 경제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고 있대요. 잘 쉬는 거,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 좀 명상에 잠기고 뭐 잠도 푹 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면 베개, 마약 베개 뭐 이런 수면 안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붐을 이루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잠을 잘 때 그냥 소음이 있거나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잠 못 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해도 되나? 정말 뭐 개인적인 사생활이니까 저는 이제 항상 잠들기 전에 수면 음악이라고 검색을 해서 저는 항상 이 영상을 보고 자거든요. 이 영상이 뭔지는 알려드리긴 좀 민망하지만 항상 저 영상을 틀고 자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바로 정말 뭐 3분 만에 마취한 것처럼 잠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을 토대로 트렌드도 엮고요. 나의 경험을 토대로 엮어가지고 이런 ASMR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가능하겠죠. 그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행지를 경험해 보는 것도 너무 좋고요. 또 뭐 대한항공 유튜브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죠.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기내식 관련된 거, 면세품 관련된 거에 대한 것도 여기에 좀 넣어보면 좋겠다. 제가 뭐 이게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자세히 이야기하면 획일화된 답변이 될까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한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뭐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그냥 저는 이것만 틀어놓고 합니다. 사실 수업을 하루 이틀 뭐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고 정말 저는 이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즉흥적으로 답변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제 수업과 제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 강점이고 지금 이거 하나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것도 사실 제가 편집 거의 안 하는 건데 안 해도 되는데 끊기는 거 시간 때문에 조금 줄이려고 컷만 치는 거지 거의 그냥 뭐 다 즉흥입니다. 다 즉흥. 준비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이 항공산업에만 적용하지 않으셔도 다른 산업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다른 산업들. 좋은 호텔, 5성급 호텔 갔을 때는 어떤 걸 경험했더라? 대한항공이니까 좀 좋은 곳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창립 이후 대한항공은 다수의 패션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다양한 유니폼 디자인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새로운 유니폼을 디자인한다고 가정하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해 주세요. 제 생각엔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대한항공의 아이덴티티를 지켜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패션, 이 디자인 관련한 내가 한 획을 그어왔다 인생에서라고 한다면 건드리는 거 추천. 그게 아니라면요. 여러분들 굳이 이 어려운 조금 난해할 수 있는 답변을 굳이 엄청난 고민 상상해서 새롭게 외워가지고 막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요. 답변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익숙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답변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정 바꾸고 싶다면 약간의 변형, 약간의 트랜스폼만 주는 거지 이걸 전부 다 체인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리메모라이즈해서 새롭게 외워가지고 영상 촬영하는 거 너무 힘들 거예요. 시간이 없어. 시간. 정신 차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용성만 또 강조하기에는 대한항공이 어느 정도 보수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좀 간과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 안전 배지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착용시키자. 그래서 이 윙 말고요. 안전 요원이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정말 뭐 safety first, 뭐 정말 safety 관련된 뭐 in-flight safety, 뭐 professor, 뭐 이런 거 딱 붙이는 거 나는 하자라고 했는데 소방관처럼. 그런데 이걸 지금 에어소울인가에서 하더라고요. 그냥 귀여운 배지야. 사실 뭐 명확한 명찰은 아닌데 뭐 이렇게 좀 안전 요원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뭐 이걸 또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가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 제시를 할 수 있다면 유니폼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답변하셔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신규 서비스는 한가족 서비스, 코트룸 서비스 등 또 승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더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시해 주세요. 이제 한가족 서비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은, 제 기억에는 80세 이상 어르신인가? 이제 혼자서 해외여행을 하게 되실 때는 이제 입국 수속부터 이제 비행기에 들어갔을 때도 객실 승무원이 좀 안내 라인어, 서류 작성, 기내식 설명 이런 것들 다 도와드리고요. 도착해서도 지상 직원분이 에스코팅해서 이제 아니죠. 이제 앞에는 출국을 도와주고요. 이제 두 번째 목적지 도착해서 입국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코트룸 서비스도 너무 좋죠. 이제 여행 갈 때 뭐 겨울인데 동남아 가면 덥잖아요. 근데 굳이 막 패딩, 코트 이런 거 들고 가기 힘든데 이것을 이제 딱 맡기고 가볍게 몸을 떠났다가 다시 왔을 때 추우니까 입을 수 있는 거. 이런 아이디어들은 전부 다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이 크린토피아라는 어떤 세탁업체, 거기에서도 제가 코트가 좀 많은 편이에요. 저는 사실 꽂히면 한 가지만 입는 스타일인데 조금 몇 개 있어. 그래서 그게 부피가 너무 차지하고 우리 집이 좁으니까 그것을 맡기는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맡기는 서비스. 어떻게 보면 코트룸 같은 서비스죠.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세탁소 이 서비스는 코트룸과 비슷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또 다른 서비스 한번 고민해봐라라는 거예요. 고민해봐라.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번뜩 떠올랐어요. 진짜로 번뜩. 그 반려동물 애완견, 애완묘 호텔을 대한항공 이제 인천국제공항 안에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 쓸 수 없겠죠.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여행 떠날 때 이제 그 반려동물을 두고 가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해서 같이 가기에는 또 1인당 한 마리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니까. 비용도 뭐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기가 어렵고 이제 공백 이제 빈자리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집에 뭐 가족한테 맡길 사람이 없거나 또 애견 호텔 비용이 웬만큼 비싸야죠. 뭐 저는 뭐 반려동물 키우지 않지만요. 그래서 대한항공 이런 것을 최초로 요즘에 펫패밀리족, 펫팸족이 뭐 유행인데 이런 어떤 서비스를 한번 대한항공에서 진행을 한다? 너무 좋지 않아요? 정말 엑설런스 인 플라이트 뿐만 아니라 엑설런스 인 에어포트에서도 가능하고요. 대한항공과 함께라면 정말 모든 것들이 신뢰감 가고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비용도 들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내에서 이제 탑승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수가 제한이 있으니 이런 고민으로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승객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신규 고객 유입이 확대되고 충성 고객으로 전환될 거다. 이거 진짜 즉석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충분히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제가 좋은 기업을 생각했을 때 회사 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는 그런 대기업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걸 적용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 회사 복지, 뭐 최고의 서비스 이런 거 검색해 보셔가지고요. 적용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규 서비스이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타 항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 따올 거면 그대로 따오지 말고 변형, 트랜스폼, 대한항공의 어떤 현 상황에 맞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한항공의 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승무원의 자질. 우리 회사는 운항객실 정비, 일반 등 여러 직종의 직원들과 협업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객실 승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대한항공 채용 들어가면 카이맨 쉽 안에 들어가 있는 5가지 인재사항으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것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답변을 하시면 너무나도 좋고요.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객실 승무원에게 필요한 자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기내라는 환경에서 해당 자질이 정말 필요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험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예를 들어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지 고객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카페라는 곳에서 근무할 때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제한된 매뉴얼 속에서도 고객이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문제 해결을 찾고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제시하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고객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높은 만족으로 이어지더라. 앞으로 이제 뭐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서
뭐 해당 고객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더 높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가치, 감동을 전달하는 것이 객실 승무원에게 임무이자 반드시 매비행 해내야 되는 목표인 만큼 이러한 뭐 자세를 항상 잊지 않고 노력하는 객실 승무원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재상 보면 5가지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사뿐하게 패스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다른 회사의 어떤 인재상들을 따와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대한항공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답변 겹치는 거 걱정하시는데 어차피 인재상은요. 대한항공 인재상 5가지로 저는 항상 수업할 때 일반 기업 모두 다 박살냅니다. 은행, 대기업, 뭐 또 얼마 전에 우리 학생 BGF 최종 합격했거든요. 경쟁률 100대 1이었대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아요. 모든 기업이 말만 다르고 막 정말 뭐 명분만 다를 뿐이지 결과치는 똑같아. 근본은 똑같아. 원래 그래요. 원래 회사가 원하는 직원은 다 똑같아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생님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합격시켜 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중요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지금 시간 새벽 3시 8분인데 지치지가 않네 진짜. 지치지가 않아. 근데 지금 눈은 반쯤 감겼습니다. 눈이 살짝 뭔가 이상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팀워크. 대한항공의 인재상 중 팀플레이어에 해당하는, 자, 대놓고 이야기했네요. 그쵸? 위에서 승무원의 자질, 팀플레이어 겹칠 수 있겠다. 그쵸? 같이 일하는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일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경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본인이 맡았던 역할, 실제 기여한 점, 주위 사람을 배려한 점, 결과 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팀 활동에서 성공했던 경험인데 그 성공에서 본인이 어떤 특정 역할을 했던 사례를 경험으로 답변을 풀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처음에 일단 경청 나왔죠, 경청. 그리고 배려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희생, 헌신, 소통, 협력은 소통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특정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어떤 목표를 더 높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확신을 갖고 달성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맡았던 역할이니까 좀 멋진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팀워크, 뭐 팔로워 역할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플러스 알파 해야지. 그냥 단순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분위기 업을 위해서 어떤 응원, 격려 말 한마디,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라는 그런 말 한마디를 늘 넌 정말 최고야, 정말 잘했어요, 칭찬한다 라는 것들을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뭐 이야기 풀어나가 보면 충분히 좋은 답변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답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팀워크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 행동 있죠. 거기에 대한 가치관을 담아주시고요. 뭐 초반쯤에 혹은 중반쯤에. 왜냐면 그 가치관이 있어야 당신이 하는 이유가 되는 거야. 왜 그 액션을 취했는지. 단순히 뭐 팀원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그 오프를 대체해서 해줬다? 왜? 뭐 팀원을 향한 희생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그 희생은 반드시 나에 대한 작은 보상과 보람을 넘어서 팀원 전체의 좋은 시너지와 업무 분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말하지 마세요. 제발 구체적이지 않고 제발 아무런 내용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끝.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1차 영상 면접 개인적으로요. 이 제 영상을 정말 상세히 보고 대한항공이 시킨 대로 내가 시킨 대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 공부할 거 해서 따라 하셨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상 뭐 답변 첨삭 뭐 피드백 관련해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도 이제 제가 혼자서 해야 되고 또 제가 지켜야 될 우리 가족들이 있죠. 뭐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도 있고 또 저를 믿고 이 영상만 보고 이제 특별 클래스에서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영상에선 제가 이렇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조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을 대신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특별 클래스를 원하는 분들이 사실 이제 좀 받긴 받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1차 영상 여기에서만 좀 도움받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최종 면접 합격까지 염두하고 생각하고 정말로 찬찬히 하나하나씩 디벨롭을 할 분들을 좀 이제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단연코 정말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올려주시겠지만 정말 생으로 가장 빠르게 정말 어떤 철저한 준비 없이 있는 그대로 정말 본능적으로
그 만든 영상 중에선 단연코 최고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정말 열심히 보시고요. 정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뭐 인터뷰 박스 홍보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고 또 하고 싶다고 뭐 1000명, 10,000명 듣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제 수업 이야기한다고 1000명, 10,000명 듣는 게 아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하나입니다.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최종 합격까지 하는데 제가 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뭐 또 나중에 이후에 2차 면접, 3차 면접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이제 났던 채용이죠. 여러분들 뭐 다 필요 없고요. 엑셀런스 인 플라이트 그거 여러분들이 하늘 위에서 실천하러 열심히 가봅시다. 쉬지 말고요. 영상 제출함과 동시에 2차 면접 준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정말 많아요. 준비할 거 정말 많아요. 정말. 우리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과 특별 클래스는 미친 듯이 달리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이 항상 가장 높은 합격률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근거이고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누구도 셈할 수 없는. 그게 부러울 것 같다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같이 달리면 됩니다.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항상 여러분들의 편에서 함께 그 방향을 바라보며 여러분들보다 어떤 순간에도 항상 더 힘들게, 더 괴롭게 여러분들의 취업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확실하게 목줄 잡고 확실하게 이끄는 테디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